안녕하세요. 청산별고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궁금해하시고 꼭 한 번은 재배해 보시고 싶은 위시리스트에 있는 바로 그 식물이죠. 산갓입니다. 정식 명칭은 는쟁이냉이죠. 아, 제가 이 는쟁이냉이를 이렇게 이제 재배하기 시작한 게 한 15년 정도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서 그 이제 씨앗을 이용해서 제가 살고 있는 그 근처 계곡들에 여러 군데 제가 자생제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 15년을 제가 키워오면서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배울 게 끝이 없는 그런 식물이 바로 이 산갓 는쟁이 냉이에요. 자, 일단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는쟁이 냉이, 냉이과예요. 냉이과고 와사비처럼 아주 톡 쏘는 매운맛이 일품이에요. 그래서 그 매운맛이 고기의 비린맛 또는 생선의 비린맛들을 없애주고 이런 고기류의 그 뒷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옛날에도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이제 고기를 많이 드시는 궁중이나 또는 양반가들에서 아주 열광적으로 좋아했던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는쟁이 냉이를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셨어요. 제가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방송에도 거의 잘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식물이었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방송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5년이 좀 넘었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 는쟁이 냉이의 이 이제 생태들을 이제 각 계절별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연구했던 공부했던 얘네들의 생활사들을 계절별로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보여드려 왔죠. 그래서 이제는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 식물의 재배법까지도 이제 대부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제 늦가을이 되면 제가 이식해 놓은 그 이식지에서 이 산갓들을 이렇게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가장 좋아하는 온도. 이 산갓이 높은 산에 얼음 속에서도 1년 내내 누렇게 죽지 않고 파랗게 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상당히 견디는 힘이 강한 그런 식물이긴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지금처럼 요 한 20도 내외, 요때를 가장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 키가 별로 크질 않죠? 자, 보통 이 는쟁이 냉의 키는 보통 꽃대를 포함해서 한 30cm 내외, 3, 40cm 정도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요 는쟁이 냉이들은 지금 꽃이 핀 것들도 있고 안 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한 15cm 내외로 크질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요 이식을 너무 일찍 했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식물들은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씨앗도 겨울을 거쳐야만 발화가 되는 그런 씨앗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씨앗 말고 요런 이제 식물체들도 이제 뿌리만 살아 있다가 또는 는쟁이처럼 1년 내내 푸른 잎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겨울을 거쳐야만,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될 때 이제 봄이 왔구나 하고 이제 꽃대를 쭉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 가을에 제가 너무 일찍 옮겨 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좀 지나면 겨울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겨울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로 이 베란다로 이식을 해 놓으니까 얘네들은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네, 이상하네, 분명히 겨울이 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겨울이 없이 한 해를 지난 해는 없었거든요. 얘네들이 수만 년을 살아오면서 겨울이 없었던 해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자, 이게 봄이 온 건지 아닌 건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꽃대를 올렸어도 완전히 다 올리지 못한 아주 짧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 요 옆에 보면 이 친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겨울은 아직 오지 않았어. 나는 봄을 더 기다릴 거야 하면서 요 꽃망울을 요 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아직 봄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날씨가 지금 이렇게 20도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식물들도 각자 이렇게 개성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운맛이 나는 이제 그런 나물인데,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요건 이제 한자로 산개라고 그래. 산개. 산에 나는 겨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매운맛을 이용해서 이제 고기를 싸먹는 용도로, 또는 물김치로, 또는 이제 챈물이라는 게 있어요. 요 이제 순하고 잎을 아주 잘게 다져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을 넣고 맛있는 간장과 식초를 섞어서 그 매운맛을 우려내서 이제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음식 문화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 는쟁이 냉이의 번식 방법을 제가 알아낸 거죠. 전 이제 매일같이 이 꽃들이 이제 계속 피면은 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붓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가루바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꼬투리를 맺습니다. 콩꼬투리처럼. 그리고 가운데는 막이 있어요. 그리고 양 옆으로 대칭으로 동글동글한 씨앗들이 양옆으로 대칭으로 많게는 12개까지 이렇게 달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년 느끼는 거지만, 이제 꽃이 밑에부터 계속 이렇게 피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맨 밑에는 보시다시피 꼬투리가 맺질 않았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맨 먼저 핀 꽃들, 먼저 핀 몇 개들은 꼬투리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게을러서 붓으로 가루바지를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올라오는 그 몇 개의 꽃들은 꽃 가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잘 보시면 요 는쟁이 냉이는, 자, 가운데 암술이 있고요. 그리고 암술을 둘러싼 6개의 수술이 있습니다. 그 수술에는 가루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루들을 이제 가운데 암술에 이제 묻혀주면 되는 건데, 처음에 올라오는 꽃들은 이 가루가 없기 때문에 가루바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식물은 잎꽂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잎을 따서 이렇게 땅에 꽂아 놓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거기서 새순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생명력이 이제 강하다는 게, 이제 씨앗들도 무지 많죠. 이 씨앗들이 이제 다 익으면 약간 노랗게 변합니다. 노랗게 변하면서 다 익으면 살짝 건드리면 봉선화처럼 탁 터집니다. 터져서 이제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물가 쪽에 많이 살잖아요. 바위 이끼에도 붙어 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씨앗들이 이 바위 이끼 사이사이 또는 이제 모래 사이사이에 묻혀서, 거긴 아무래도 이제 계곡 쪽이니까 좀 수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발화를 해서 또 1년을 살아가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잎꽂이 말씀드렸고, 지금 씨앗으로도 번식이 되는데, 이 씨앗은 다른 식물들과 달라서 마르면은, 씨앗이 말라버리게 되면 발화가 안 됩니다. 그냥 죽은 씨앗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씨앗은 받는 즉시 수분하게 보관을 했다가 뿌리거나, 아니면 그냥 직파, 바로 이제 꼬투리가 이제 거의 다 익었을 때 꼬투리째 따가지고 비닐봉투에 넣었다가 이제 원하는 곳에 이렇게 이제 뿌리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잎꽂이나 요 씨앗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 씨앗이 자연 상태에서도 보면 마르면은 안 되는데, 이제 이 수분한 상태에서도 환경이 되지를 못해서 늦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파리 작은 거 있죠. 요거는 제가 그 자생제에서 가져올 때, 그때 이제 그 안에 씨가 간당간당하게 이제 뭐 이끼나 그런 데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르지 않고 계속 버텼다가 이제 거의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버티다가 이렇게 또 싹이 나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요 씨앗에 이제 씨앗을 수분하게 좀 습하게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뿌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알아낸 사실인데 이제 산갓 는쟁이 냉이 한 종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여 년 동안 보면서도 몰랐어요. 그냥 한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자세하게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보시면 는쟁이 냉이 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털이 많은 는쟁이 냉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꽃의 크기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면 한 1.3, 4cm 정도, 거의 대부분 요 정도 크기가 대부분인데 그 옆에 한번 보세요. 자, 방금 보여드렸던 털이 있는 종류, 털이 있는 이 는쟁이냉이 같은 경우에는 꽃이 대형화입니다. 상당히 커요. 자, 그래서 제가 옆에 꽃들을 제가 따로 따놨어요. 자, 보시면 꽃의 크기가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작고요. 점점 커지죠. 자, 여기 이제 털의 유무에 따라서는 맨 끝에 있는, 요게 이제 저는 이제 털 는쟁이 냉이라고 이제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잎도 가장 커요. 다른 털이 없는 종에 비해서. 그리고 또 꽃이 이렇게 아주 작게 피는 종이 있습니다. 자, 요거 크기를 한번 재볼까요? 채 0.6cm 정도 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꽃의 형태를 보면 지금 오른쪽에 두 번째, 자, 요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꽃의 형태들이 꽃잎의 형태가 거의 둥그스름한 타원형, 약간 타원이 진, 원에서 약간 타원이 진 그런 형태입니다. 요거를 뺀 나머지 하나, 둘, 셋.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잎이 길어요. 잎장이 긴 요런 또 는쟁이 냉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일반 제일 많이 보이는 는쟁이 냉이의 형태고요. 요거는 털이 있는 털 는쟁이 냉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30cm 내외지만 요 일반 는쟁이 냉이와 꽃은 같이 생겼는데 키가 많이 큰 한 5, 60cm 정도 되는 그런 는쟁이 냉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네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키가 큰 종이. 그리고 털 능쟁이 냉이 같은 경우에도 키가 어느 정도까지 크는지는 자세히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것도 자연에 있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것들만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비틀어 봄으로 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베란다 쪽으로 해가 비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있는 잎에 털이 보이는 거예요. 우연히 찾아내서 이게 뭔가 종류가 다르겠구나. 그리고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꽃의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참 아까 꽃의 크기를 보다 말았죠. 자, 제일 작은 꽃을 가진 는쟁이 냉이가 아까 0.6cm 정도 됐죠. 그리고 긴 타원형의 꽃잎을 가진 이 친구가 자 보면 0.8 정도 되네요. 0.8cm 정도 직경이. 자, 그리고 일반 는쟁이 냉이입니다. 일반 는쟁이 냉이가 요것도 한 0.8cm 정도 돼요. 0.8이 아니군요. 잘못 봤네. 다시. 요게 0.6,
그리고 두 번째 기다란 타원형이 1.2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일반 는쟁이 냉이 둥근 타원형의 는쟁이 냉이 요것도 한 1.23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요 털 는쟁이 냉이 같은 경우에는 1.7까지 나오네요. 끝에 직경이. 이렇게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계속 찾다 보니까 먼저 못 찾았던 한 종류를 더 발견했어요. 큰 는쟁이 냉이라는 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키가 한 60c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그 큰 는쟁이 냉이 같은 경우에는 털이 없어요. 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털 는쟁이 냉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앞으로 이 털 는쟁이 냉이의 자연에 있는 그 형태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는지를 또 지켜보고 여러분들께 추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서 유망한,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냐초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남들이 다 하는 것 말고 뭔가 나만의 고소득 작목들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요 씨앗은 이제 익어서 떨어진 것들을 또는 거의 다 익어서 이제 이렇게 준비됐던 씨앗들을 수분한 곳에 이제 흙을 살짝만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그늘을 지어 놓으면은 정확히 12일이 지난 후부터 해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씨앗으로 번식시킬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이제 잎꽂이로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그 세 번째는 포기 나누기. 자, 이 옆에도 보시면 포기가 옆으로 계속 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보시면 이 뿌리가 얘네들은 바위에 있는 이끼 속에서 제일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들이 여기 있네요. 뿌리들을 보시면 하얗게 보이죠. 땅 속을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는 땅 표면으로 이렇게 하얗게 기어 나오는 이런 형식들을 취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포기 나누기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바로 꽃대가 바로 올라왔는데 보통 이제 잎이 이제 마주나기가 아니고 어긋나거든요. 어긋난 잎들이 쭉 올라오는 그 꽃대가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각 잎자루 사이사이마다 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도 있네요. 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가위로 또 자라면 이제 여기를 끊고 바로 밑에 마디를 딱 끊어서 이것도 하나 심으면 또 한 개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마디마디마다 어때요? 뿌리가 지금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씨앗을 다 날리고 난 이후에도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 이후에 이 식물체가 계곡 쪽으로, 그러니까 물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쓰러져요. 자, 쓰러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뿌리들이 각 마디마디들이 이제 땅에 이제 박혀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한 성숙한 개체로 또 성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생존 전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산갓의 자생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많은 자생지를 이렇게 겪어보고 키워보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뿌리가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큰 비가 오면은 흔적도 없이 싹 떠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어떤 자연의 이런 결국 많은 물에 의한 그런 피해들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한 그런 작물 재배 방법이 좀 연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 감기 전까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정보들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산갓에 대한 내용은 산갓 또는 는쟁이 냉이 이렇게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 제가 그동안 올려드렸던 수많은 수십 개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각 철마다 얘네들의 생태에 관한 그런 정보들 제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귀성 인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모쪼록 안전한 귀성길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일 모두 형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셔야죠. 산야초들 많이 이용하시고 건강해지시길 바람하면서 저 청산별국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을 드리면서 청산별국 인사드립니다.